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로 지금까지 정확히 100일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윤석열 한 사람 끌어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불면의 밤 언제까지 우리가 거리에서 보내야 할까요?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답이 없습니다. 자, 헌재가 빨리 대답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입과 귀가 즐거운 시사수다 3월 14일 금요일 뉴스 오로록 시작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감별사, 윤석열 계엄을 최초로 예측한 예언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 사실은 우리가 저 반갑게 시작했지만은 저는 아직도 지난주 트라우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 저희 생방 중에 라이브 중에 갑자기 윤석열이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방송에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 예전에 같이 했던 김태형 기자가 예. 그날 기소된 날 오후 5시에 제가 거기가 성산동 쪽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제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PD님 염려가 된다. 오. 이 지금 구속 기한이 도가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잘 오전에 이렇게 어떻게든 기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이 오후가 됐는데 이 혹시 도가돼 가지고 나중에 석방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 개인적인 그때 김태형 기자의 추측 근데 이제 아마 김태형 기자가 이제 본인이 계산해서 했다기보다는 어딘가로부터 일선 들은? 검찰청에 있는 검사로부터 뭔가 심우정이가 꼼수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전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럼 심우정이가 왜 무슨 선물 주듯이 쥐들이 수사하던 윤석열 내란 혐의를 공수처에 넘겼을까? 예.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그 판결문 예. 보니까 공수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였죠. 와, 이 심우정이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영화의 대사.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절차와 형식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직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는 내란죄 아닙니까? 그럼요. 그 끊임없이 그 증거인멸을 옥중에서 또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국민들이 그의 구속으로 인해서 안도하고 이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안도할 때 풀어준다는 것이 미칠 어떤 여파. 우리 일주일 동안 잠도 네. 제대로 못 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생방송 때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국 헤드라인도 그냥 바로 석방이 되는 걸로 났었어요. 이게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이 인용되면서 예. 석방이란 헤드라인이 초기에는 나왔다가 이게 즉시 항고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바로 잡아지긴 했는데 네. 그날 그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토요일 날 나왔죠. 나오기는 그 음. 얘기가 나오면서 저부터도 뭘 못하겠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란가. 사실은 이제 즉시 항고 제도가 있어서 예. 그래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지들이 틀렸다라는 판단은 죽어도 인정하지 그럼요. 않는 곳이고 예. 게다가 또 검찰총장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걸 설마 즉시 항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금요일 저녁은 좀 룰루랄라 예. 분위기였어요. 설마. 그런데 오후 들어서 이제 계속 대한민국에 나오는 받은 것들은 다 받는 예. 입장인데 심상치 않아요. 뭔가 그 흐름이 느낌이. 목격됐는데 예. 특히 윤상현이가 곧 풀려난다. 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이거 심우정이 의도해서 이렇게 구속 기간을 도구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불법 기소로 만들어 예. 버리는, 그러니까 불법 구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흐름을 짰다면은 지금 윤상현이는 거의 대통령실의 거의 대변인 격인데 이거는 거짓이 아닐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 나름 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 알아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받은 글을 계속 올렸죠. 그랬더니 막 그냥 커뮤니티에서 김용민이가 내전을 지금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딴 소리 나오고 말이죠.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튿날 보십시오. 오전에 SBS와 채널A가
그 수사팀은 그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하게 해달라 예. 이러지만 심우정이는 그냥 맞습니다. 즉시 석방으로 가려고 예. 한다. 그 내용이 기사로 나왔고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그 현실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이 김용민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까지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 했나요? 아니 그래서 뭐 밭글을 요새 음. 각종 단체방과 그러니까 제가 SNS에 올린다고 막 예. 이동영 작가면 박지훈 변호사면 밭글을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면서 받은 글을 네. 내가 받은 거 다 올리면은 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요. 나름 검증을 하는 물론 거. 이제 세밀하게 그냥 뭐 검증하기보다는 이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받은 글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냐 했을 때 그 레토릭을 보고 감별을 하죠.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건데 아이고 이게 풀어주는구나 해서 금요일 밤부터 막 그냥 받은 글을 대방출했는데 그 신뢰성 있는 걸로 예. 그건 한마디로 바람을 빼기 위한 거죠. 바람을 빼기 위한 거였는데 이미 심우정인 다 계획이 있었고요. 예. 그렇게 풀어줬고 그래서 그래요, 심우정은 그러면. 확실히 그 내란 공범으로 우리 의심하고 나중에 좀 세상이 바뀌면은 반드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본인이 지금 뭐 직권남용 이런 거 서스럼 없이 그냥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직권남용이죠. 예.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지금 방해를 놓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검찰 총수가 말이죠. 이거는 아주 죄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김용남 전 음.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이때 움직여야 된다. 음. 공수처 뭐 하냐? 빨리 신병 따 와서 음. 이 공수처의 밥값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네. 심우정 보고 출석 요구를 하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바로 구속영장 때리는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 오동훈 처장님 그동안 별명이 오동잎이었어요. 예. 너무 흐물흐물하고 그래서 이분은 좀 여러 가지로 그 수사기관장으로서는 좀 결핍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네. 국회 가가지고 뭐 대놓고 아니 그렇게 네.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묻지를 말든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이 수사기관 열심히 일하고 예. 있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란 운운하느냐라면서 막 대차게 따졌는데 맞아요. 그래봐야 국민의힘 애들은 예. 조금 더 거기에 뭐 오동훈이 화가 났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는 것입니다. 예. 긴급 체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그 구속까지는 되잖아요. 윤석열이도 구속시켰는데 심우정이 구속 못 시키겠습니까? 네. 고위공직자인데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기계를 보여줄 마음도 아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음. 만들어진 음. 그 목적과 음. 딱 부합하는 케이스가 바로 지금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네. 거기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이렇게 딱 틀어지고 음. 드라이브를 건다면 국민들이 그나마 지금 이 화난 상황을 조금이라도 살짝 가라앉힐 수 있지 오동훈 않을까? 처장이 국민만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검찰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좀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심우정이를 누가 두둔합니까? 그 심우정이는 그 혼자 그 있잖아요. 김주현이 두둔할 수도 있죠. 민정수석. 예. 민정수석일 뿐이지 뭐. 망한 정권의 망한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뭘 대단하다고. 그냥 바로 찌르고 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한다. 영웅 되는 거지. 오동훈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이제 오동님 아니고 오동훈 되는 거죠. 오동훈 이제 처장이 이제 국민 스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씨 가문의 네. 어떤 명예를 많이 실추시킨 오세훈에 대체할 수 있는 오통 시대에 또한 어떤 강력한 주자로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오동훈 대망론 가능합니다. 오 마이 뉴스입니다. 음. 같은 오씨가 그러네, 그렇지. 그 오연호 네. 사장이 올려놓은 오씨에 대한 그 훌륭한 평판이 오세훈으로 인해서 깎였다가 오동훈이 다시 살릴 필요가 있어요. 오 마이 뉴스에서 저희가 예.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오늘 얘기 나온 김에 밭글 대방출 필터링 된 것 위주로 일단 뭐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일단 지금 1시가 그러니까 넘은 관계로 오늘은 아닐 것이다. 현재 밖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네. 경찰입니다. 경찰 결국 그 경호를 해야 그렇죠. 발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진작에 경찰 라인을 주목했고요. 시종일관 오늘 17일 월요일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제가 나름대로 예. 다방면의 그 정보망을 통해서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은
월요일은 지금 비워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예, 경찰이 따로 공식 스케줄 경찰도 경찰이 경찰이. 예, 17, 18일 이렇게 비워놨다고 하는데 이 18일은 좀 어려운 이유가 네. 18일에 이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변론. 탄핵 예. 변론 기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날 선고까지 한다는 건 좀 무리 아닌가 해서 월요일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오늘쯤 공지가 나와야 되는 공지가 거 나와야 아니냐. 되는데 라이브 중에 공지가 나오길 바랍니다. 예. 네, 뉴스 호로록 시간 중에 또 공지가 나와서 저희가 그 그러면 소식을 그러면 전해드릴게요. 이제 네. 앞으로 이제 이 방송 끝날 때쯤에는 그 김용민을 평화나무 이사장이 아니라 예언자 김용민 씨를 오늘 모셨다. 예. 예. 인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예. 김스트라다무스. 김스트라다무스. 아.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네. 예언자가 아주 예. 굉장히 띄워주는 호칭입니다. 네. 네. 김용민 예언자. 예언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뭐제 예언은 그냥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뭐 근거가 실오라기만한 근거라도 있어야 제가 그걸 토대로 뭔 예측을 하지 뭐 없는 얘기를 막 지어내고 뭐 그냥 뭐 무슨 제가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 나름 밭글 필터링을 해서 보낸다. 밭글 데스크. 밭글이 얼마나 저 가짜가 많은데요. 네. 특히 요즘에는 서로 상대 지지층의 어떤 호응을 얻기 위해서 잠시나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어낸 그 받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나무에서 떨어진 원숭이처럼 한번 시원하게 낚인 게 있어요. 받은 글. 어떤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미 다 선고가 예. 결정됐고 그래서 각 당사자, 국회, 그러니까 청구인, 피청구인인 윤석열한테 통지가 됐는데 통지가 돼야 사실은 그렇죠. 몇 월 며칠 몇 네. 시에 한다 이게 나오는데 근데 윤석열이 이걸 안 받는다. 예전에 그 헌재의 서류를 송달 거부를 해가지고 계속 안 받아가지고 나중에 송달 간주로 해서 받은 걸로 치고 재판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수치 거부. 이번에도 수치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런 받은 글이었어요. 충분히 가능하고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한 그 어떤 사실 적시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공개를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 국회 측에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홍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 쪽도 알아봤습니다. 예. 안 왔대요. 그러니까. 곧바로 제가 그냥 이거 잘못됐다라고 예. 이실직고하고 그 사죄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상에 그 받은 걸 가지고 뭐 그냥 오후 밤까지 그냥 그게 사실이냐 떠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이 팩트 체크를 하셔야지. 왜냐하면은 일단은 윤석열이 안 받아도요. 네. 윤석열이 안 받았을 때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안 냈던 때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말이죠. 선임계를 냈고 한참 또 변호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개몽 대신 대리인. 예. 김계리 변호사 네. 개몽 대신 그분 포함해서 그분들이 받으면 됩니다. 변호인이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장선상으로 예를 들어 날짜가 정해졌어요. 응. 근데 윤석열이 그날 등장하지 않아도 선고는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날 안 오는 게 좋지. 안 올 거라고 보십니까? 올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왔었잖아요. 얼마나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어요. 뭐 그 파면을 결정했을 때 예. 표정 관리 어떻게 할 거야. 그 정청래 국회 소추인단장이 최후 변론할 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자리를 피했던 그렇죠. 그 쫄보가 예. 겉보가 그날 나와가지고 자기가 목이 날아가는 판결을 듣겠냐 이거예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예. 나온다면은 이제 마지막 우리 재판관들이 내 얼굴 보고도 파면시킬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미 다 원고를 써서 들고 나와서 읽을 텐데. 네. 예.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래요. 변호인한테 넘기면 되는 건데. 그래서 윤석열이 안 받는다고 이게 안 되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불현듯 아차 싶어서 그래서? 국회 쪽에 알아봤더니 네. 안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틀린 받은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대가리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를 오씨 가문의 자랑 오마이 TV라고 얘기. 원산 폭격형 네. 이 예. 군기 예. 얼차려를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동영 작가도 그렇고 박준 변호사, 오창석 작가 포함해서 요새 밭글을 난무하게 막 뿌리고 있는데 그래도 타격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을 하더라고요. 모 방송에서. 그래서 밭글을 무시할 수 없다. 이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여러 진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건희 출마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김건희 출마설도 있는데 예. 요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모델로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최재형 목사한테 예. 2022년이었죠. 예. 그때부터 2025년 통일 대통령설을 얘기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예. 본인이 통일 대통령 꿈꾼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윤석열이가 12.3 비상계엄 성공했으면은 한동안 계속 집권하다가 네. 이제 김건희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것 아닌가. 이 흐름도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했고요.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았고 그리고 요인들을 체포했다? 못해. 해제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 해제를 못하는 상황이면 윤석열이 사퇴할 이유가 없어요. 예. 임기가 다 됐다고 사퇴할 이유가 없어. 그냥 계엄 상황이니까. 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금까지 하고 대통령도 있죠. 작년 5월에 네. 임기가 끝났는데 전쟁을 이유로 아직까지도 대통령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 갔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한번 권력을 맛본 사람이 3년 동안 맛본 사람이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권력 금단 현상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어떻게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그때 왜 마포대교에서 본인이 음.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지시를 하는 듯한 사진이 대통령실에서 그 무렵에 유포가 무슨 일이 됐잖아요.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복귀해 봅시다. 예. 작년 9월 일인데 그때는 그 디올백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국장을 지내신 김모 국장님이 돌아가신 아 맞아요. 돌아가신 상황 아닙니까? 그 상대가 김건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조사하다가 압박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잘못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 김모 국장님 아니세요? 그래서 김건희에 대해서 그냥 사방팔방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때 김건희가 짠하고 마포대교 나타난 거예요. 예. 마포대교 왜 나타났습니까? 자살 예방 방지. 뭐 그렇죠. 게다가 또 저 김모 국장님이 예. 불행한 네. 또 저기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단번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 나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거는 거야? 문제 삼는 거야? 야 까불지 마. 내가 V0야 V0. 이겁니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김건희를 보면은 뭐 좀 코너에 몰리면은 나타나 가지고 뭐 질러대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코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식의 태도를 취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권력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 사람이 그 대선에 대한 꿈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더군다나 더 자연스럽겠죠. 네, 그렇죠. 아니 네. 뭐 마포대교 가지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XX야 이런 말을 하러 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오래전부터 권력 의지를 가졌고 차기 대통령으로서 본인을 생각해 왔는데 계엄 사태 이후 남편이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 국면엔 잠시 생각을 못했다가 뭐 그냥 극우 세력들이 결집하고 네. 윤석열 지지율 아니 집권할 때는 30%도 못 넘었던 30%대였던 네. 윤석열 지지율이 뭐 40% 되고 이러니까 이제 바람이 들어간 거죠. 버프 받은 거죠, 소위 네. 요새 말로. 예. 바람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근데 당의 집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고. 그럼요. 아니 이재명하고 붙어가지고 네. 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없어요. 저기 이재명은 양자 대결 구도로 보면은 사자 대결 구도를 보면은 이준석하고 이낙연까지 집어넣어서. 예. 근데 이재명은 49, 50이래요. 근데 우리 저 김문수는 30도 못 넘어. 예.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그래서 이재명과 호각제세를 이루어서 대선 국면에서 여권을 결집하면은 당선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 여사님이시다. 진짜 네.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2월 3일 계엄 선포도 굉장한 중죄인데 이렇게 그게다가 권력 또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는 건 아주 합리적인 그렇죠. 지금 판단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권력 의지 하나로 본인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은 죽어 나가든 말든 나오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도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상황이 추악하다. 정말 추악하다. 추하고 악하다. 정말 기겁할 일이죠. 예. 기겁할 일.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내가 나가겠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이 돼가지고 아웃됐단 말이죠. 그럼 일단은 국민의힘은 넙죽 후후후 나라가 망한 것처럼 일단 대성통곡 모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윤석열이 내 아내를 나의 이런 정말 부당한 탄핵 파면 이거를 국민들에게 호소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내를 내보내겠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도 반대를 못합니다. 반대 못 한다고요? 당연하죠. 김문수도 반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석방이 됐잖아요. 온몸에 그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지금 국면은 김문수 대 이재명이냐, 뭐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대 이재명이냐 이런 구도로 가려다가 네.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에서 윤석열 대신에 김건희를 넣어야 이재명에게 싸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프레임을 거역할 사람 없어요.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김건희를 대안으로 내세우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니 김건희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도 물론 명태균 건과 엮여 있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는들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어떡할 거야? 경선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지금 극우에게 완전히 그 먹잇감이 될 것이다. 집어삼켜진 국민의힘에서 그건 뭐 아무런 의미 없는 발언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제 신빙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출마설이 실제로 이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50%가 넘는다고 봅니다. 진짜? 네. 물론 이제 김건희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이. 아니라고 한들 뭐 제가 사실 아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아닌 얘기라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네.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이라고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는 얘지만은 근데 사실은 간신들이 그 국민의힘에서 아니 대통령실의 간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등 떠미는 듯이.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손바닥 펼쳐 보면은 손금이 없어. 너무하도? 농담입니다. 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예. 그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국민들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국민의힘 지형이 정치 지형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네.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얽혀 있는 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명태균도 마찬가지고 뭐 명품백 수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법적인 위법 요소들을 다 감안한 채 본인이 나오겠다? 아니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일부러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선 주자가 돼봐요. 수사 못해. 예전에 저 김건희 주가 예. 조작건 보십시오. 윤석열이가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수사가 올스톱 됐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이 검찰 쪽에서도 이 수사를 했다가는 이거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도 있으므로.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낙선한다 한들 만약에 김건희 수사한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제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는 곧 드러날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김건희가 내가 무슨 대선이냐 하면서 안 나올 수도 있죠. 네. 안 나온다면 다행인데 네. 나온다면은 이거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막겠습니까? 아니 권영세가 막겠어요? 권성동이 막겠어요? 쌍권이 막겠습니까? 막을 만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 명태균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명태균이 떠들겠지. 예, 그러면 또 이제 명태균을 민주당에게 포섭이 된 허위 제보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정치적 레토릭이 난무하든 말든 진실에 입각해서 수사해서 그래서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있는데 지금 검찰을 보면 그마저도 시무정의만 이제, 보더라도 이건 견적이 다 나와요. 불가능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 국민의 심판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 또한 역시 가정인데 정말 뭐 최악의 시나리오 저희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나왔어요. 김건희와 나오면 이재명. 김건희가 나오면 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까? 아니, 최상의 그러니까 시나리오지. 최상의 시나리오인가? 그렇지. 민주 시민들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아니 윤석열이가 심판받아서 아웃됐는데 지금 예. 국민의 뜨거운 어떤 그런 푸시로 결국 탄핵이 됐는데 그 윤석열의 그 정권의 그 폐악질 그 모든 어떤 범죄적 그런 족적들을
심판하기 딱 좋은 김건희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매우 땡큐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이제 음. 제가 드린 측면은 지금 나올 때가 아니라 법의 처벌을 받을 사람이 나온 거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건데 뭐 어쨌거나 만약 김건희와 이재명 대표가 붙는다라고 네. 하면 얼마나 처참히 깨질까요? 어떤 전국이 일단 토론해 보세요. 토론회에서 뭐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김건희가 저 윤석열 부인으로서 뭐 이름을 널리 떨칠 때 그 전에 김건희를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은 김건희는 사석에서는 정말 말을 어마어마하게 한대요. 걸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고급진 언어를 써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뭐 그냥 만담 뭐 그 왜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뒷담화하는 그런 수준의 이런 건 괜찮은데 보십시오. 어디 나가서 뭐 연설을 한다고 치면은 더듬어요 계속. 아니 한글을 네. 못 읽어 한글을. 아니 이게 무슨 영어로 쓴 것도 아니고 뭐 영어로 된 거를 뭐 번역하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쓴 건데 말이죠. 아래 한글로 쓴 것도 아니고 한글로 쓴 건데 그걸 못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자체에서 그 사람의 어떤 내적 결핍, 그 무식 넘어서서 어떤 열등감들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냥 뭐그 술자리나 이런데 뒷자리에서 술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 토론하기 전에? 아니 뭐 그러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아니 보십시오. 그래도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윤석열도 아리백을 몰라가지고 네.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김건희가 들어오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를 할 때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고도 또 그분들은 그래도 지지를 하겠죠. 그럼요. 아, 뭐 그냥 종교니까 거의. 걸크러쉬 운운하면서 그러는데 예. 아마 자기들도 폐색이 짙어지면은 아마 이제 좀 새로운 어떤 그럼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여기에서 변수로 들어가게 한동훈 못 나오지. 한동훈은 아예 못 얼마나 나온다. 겁이 많은데 그 사람 김 여사가 나오시면은 이렇게 그냥 각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각을 세울 수 김건희와 각을 세우면서 각을 세운다. 그건 아이고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의 예. 여태까지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합니다. 여권에서 어느 누구도 김건희에게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보십시오. 세상에 대통령이 탄핵될 때 200표가 넘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핵된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한 번도 200표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예. 왜냐? 김건희가 이 정권의 파워가 실력자고 진정한 주인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탄핵 이후로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멈춘 걸 보고 굉장히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은 김건희인데 이제 김건희를 하나도 건들지 않는 걸 보니까 명태균 것도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히 지금 이 상황을 이게 끝발 없는 윤석열은 그냥 거의 껍데기, 그 바지 사장 이어서 들어간 거지. 김건희를 건들지 못하면 이거는 진정한 탄핵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전에 두 가지 정도 좀 불안한 지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가 이제 공수처 수사권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또 하나 불안한 부분은 뭡니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과 관련해서 네, 결정문 한 가지가 또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탄핵이 아니라 저 윤석열의 형사 재판. 형사 재판. 내란죄와 관련한 이제 구속이 됐는데 네. 구속 기간이 그 도과가 돼서 네. 그러니까 기한을 넘어가서 계속 구속한 것이 불법 구금이 돼서 풀려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산법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계산도 맞아.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 지귀현 판사가 자의적으로 정말 사실 지귀현 판사 나오기 이전에는 저는 이 귀현이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귀현이 모르세요? 귀요미 아니 귀현이라고 옛날에 저기 소설 쓴 예. 20대 여성인데 모릅니다. 아마 미성년자일 때 소설을 쓴 귀현이라고 있어요. 귀현이. 예. 인터넷 소설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그 저는 친구가 그 때문에 대학 갔어. 네, 맞아요. 문해창작관가 아마 어딘가 갔을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런 귀현이는 좋은데 네. 이 지귀현이는 아주 정말 매우 공해가 됐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참 준비한 건데 반응이 없네. 예?
준비했으면 크게 웃어줘야지. 응? 아니 뭘 준비했다. 기현이 예, 소설가 기현이. 그럼. 아, 제 문학적 그 능력을 굉장히 과대평가하셨네. 아, 저는 예. 인터넷 소설가 기현이. 문학적 능력 무슨 톨스토이 얘기를 해서 내가 저 인터넷 소설 쓴 우리 저 귀현이를 얘기한 건데. 저도 예. 한글 읽기가 바빠서.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 형사재판과 외에 관련해서 어떤 지점이요? 그게 지금 기소를 기소검사가 해야 되는데 기소검사가 한 게 맞는지 이건 좀 제가 확인을 따져볼 조금 필요가 더. 있는데 만약에 예.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했다면은 요거 이 공소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거 한번 따져봐야 돼요. 우리 오마이뉴스 기자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일부러 네. 그러니까 일부러. 수사검사가 예. 기소 못해요. 수사는 수사검사, 예. 기소는 기소검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게 아닌가 이런 풍문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심우정이 큰 그림이다. 그림을 그려놓고 아니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법을 다루는 기술자들인데. 2022년 아마 9월 초쯤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수사검사, 기소검사는 이제 구분을 예. 지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구속 기간을 도과시킨 거는 중도에 석방시키려고 그리고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한 거는 최종적으로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해서 큰 그림을 심우정이 그린 건 아닌지. 예. 아니 제가 일단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수사검사가 팩트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수사검사가 그 기소까지 했다면 요건 예. 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 선고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에 음. 해당하는 형사 재판을 하는 과정에 수사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 검사는 기소를 해야 되는데 이 2022년 9월부터 그렇게 됐어요. 지금 과연 그게 절차대로 잘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고. 이게 만약에 그게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한 거라면은 요거는 이거는 매우 심각하고 그 내란죄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같은 죄로 다시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특검이 나와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어쨌든 보자면 밭글 필터링된 밭글에 의하면 아니 내가 밭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보니까 그러해서 한번 좀 오마이뉴스 기자분들이 네. 취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니 내란죄가 사실 제일 지금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그나마 무거운 그 저기잖아요, 죄목이잖아요.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되면 이게 아예 그냥 재판 자체가 그러니까.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이게- 그 외환죄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오는데 그건 또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근데 않겠습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이가 예. 파면되면은 그 남은 여죄로도 뭐 아주 그냥 근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 윤석열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 봅시다. 그리고 내란 외환에 버금가는 그리고 죄가 아마 있어요. 예. 그 아무리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도 지금 저지른 건 분명히 있는데 그 검찰의 공소 취소건으로 인해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그런 판단까지 기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계적으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 이제 그냥 어떤 지금 의혹 제기 차원이고 검증을 거쳐야 하고 네. 이제 만약에 이게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라는 예, 정도로만 근데 이제 이해해 사법부가 그런 점까지 다 고려를 해서 판단하지 않겠나 싶은데 확인되는 거는 심우정이가 큰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자기가 모셨던 총장님 대통령 되셔가지고 탄핵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도록 그 공소 취소 결과가 나오도록 판을 깔아줬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심우정이는 바로 구속돼야 하는 거죠. 진짜 구속되고 이 친구는 정말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예, 네. 사실이라면 네. 이게 그 심우정이 구속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저는 이 지점에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혼란, 음. 이 카오스, 이 국민들의 힘듦,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너무 국민들이 지금 힘든 상황인데 심우정 좋아요. 잘못 저질러서 구속돼서 법적 처벌 받아요. 근데 그걸로 지금 이 우리나라 이렇게 피폐해진 걸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특히 그 지난번 지귀현 판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면서
그게 구속 취소 요청을 인용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사법부가 법대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법에 근거해서 판단하긴 하지만은 여러 그 많은 배경, 정황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특히 여론, 국민 감정. 그렇죠. 국민 감정이 국익을 윤석열 위해서. 내란범 현직 대통령도 체포 구속할 수 있는 이 내란범죄에 대해서 이런 형식 논리로 네. 이런 또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 이 형식 논리로 풀어준다는 것은 이건 내란범의 동조 세력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기는 한번 상급심 가서 한번 물어봐라. 즉시 항고를 해서 따져보고 이 차원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책임한 거죠. 그럼 뭐하러 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판단을 하라고 있는 게 판사인데. 그렇지. 판사가 판단하라고 있는 예. 거예요. 근데 판단을 상급심 가서 할 것 같으면 아니 그러면은 3심제가 왜 있습니까? 예. 왜 있어요 도대체? 아니 그리고 또 세상에 어느 뭐 하급심이든 상급심이든 판사는요 최선의 판단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게 평가받으면 이제 뭐 승진도 하고 그래서 고법도 가고 대법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나는 판단을 못 하겠으니 내가 일단 판단은 내리지만 형식적으로 상급심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는 판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판사 기피 제도에 그 딱 어울리는 그 대상임을 스스로 인증한 꼴이 되는 건데. 하여간 아무튼 좀 사회적인 이런 혼란을 이제 종교 지도자이시니까 수습하는데 많이 세상 애써주시라. 바꿔야죠. 예. 세상 바꿔야죠. 이런 하여튼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 한계도 다 드러났고요. 이것을 국민들이 좀 직시하고 법과 원칙과 또 그리고 상식에 어긋남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이 법이 나를 지켜주지, 공권력이 나를 지켜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와 각종 권력기관의 역할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충격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란범, 현직 대통령도 구속시킬 수 있는 이 내란범죄자를 정말 터무니없는 형식 논리로 풀어줬다는 그렇죠. 건 얼마나 뭐냐? 힘들게 잡았는데요. 법원과 검찰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네. 법의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도 아니구나. 이것이 갖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혼란과 여러 가지 분열, 이 사회적인 에너지 윤석열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회에 복구하는데 써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는 뭐 제가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심 씨를 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성실하고 인간에 대한 따뜻함도 있는데 당신 100명이 나와도 심우정의 이런 잘못을 덮을 수가 없다. 심씨망신을 심우정이가 다 시켰다. 이런 얘기 있고. 그 심우정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우정이라고 지니까 우정이 너무 깊은 것 같아. 예. 심변절 이런 걸로 개명을 하면 좀 이름 따라가려나? 예. 그리고 우정이란 이름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만은 심우정 때문에 우정이란 이름 가진 사람 한 1000명이 나와야 네. 이 죄를 씻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얘기까지 나오든. 그런 상황이고요. 심우정이는 즉각 구속, 기소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거 예. 오동훈 처장이 지금 신경 써서 네. 역점을 두고 하신다면은 본인과 공수처의 위상은 확 올라갈 거예요. 국민 권력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못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예. 기대 안 했던 사람인 만큼 그저 그런 존재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죠. 제가 예. 지난주 설교 때 우리 교우들께 여러분은 내 자식이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라실 텐데, 근데 그 아이가 최상목이 되고 심우정이 되고 직위원이 되면 좋겠냐. 다 서울대 나왔다. 다들 그냥 기겁하시더라고. 얼굴이 하얗게 되시더라고. 예.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근데 최상목이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할 거냐라는 질문에 그 이전에 예.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가족들이 좋아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얘라 이 쓸개 빠진 인간아. 이게 할 소리냐 지금?
아이고 진짜. 아니 그 명태균 특검법도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 최상목도 그 이제 세정권이 들어서면은 바로 수사 대상입니다. 뭐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은 그 이름 까먹었네. 누구요? 그 저기 성이 좀 특이하신 그 헌법재판관 마은혁.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아직까지도 임명을 안 하고 하더니 있잖아요. 예. 임명을 안 하더니 지금 보니까 저기 헌재에서 그래서 임명하라고 했더니 보름 넘었을 걸요. 아마.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했는데도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뿐 국회의장 아닙니다. 그뿐 어제 아닌 게 기자회견도 했는데 예, 상설 예. 특검이라고 12월에 네. 상설 특검이라고 아마 그게 내란 상설 특검일 거예요. 내란 건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결의를 냈잖아요. 예. 다수당의 어떤 의석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대행인 최상목은 그럼 추천해봐라 입법부가 이래야 되는데 이 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대한 예. 고난 침해죠. 그래서 이 두 건만 하더라도 최상목은 당장 탄핵해도 되겠지만은 뭐 민주당은 탄핵보다는 뭐 수사로 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예, 이런 대통령 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지가 법을 걱정해. 법을 걱정해서 또 오늘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헌법과 형사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인이 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놀고 있어요. 진짜. 응? 본인이 헌법 학자입니까? 응? 지가 뭔데? 예. 어? 그리고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멋대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를 얘기하려면 하나만 얘기하든지 왜 이렇게 경우가 달라요? 지금 사실 이게 좀 얘기가 딴 데로 새는 건데 그 지금 저쪽에서 윤석열 탄핵 조기에 선고한 것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는 수구 기득권, 특히 친윤석열 진영, 탄핵 반대 진영은요. 지금 이번 탄핵 심판 결과가 각하로 나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경원도 헌법재판소 앞에 와서 음. 이것은 사유가 변경되는데 국회 의결을 다시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네. 주장을 애저녁에부터 했습니다. 기각을 도출하기엔 윤석열의 잘못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명확하니까. 내란도 사실 윤석열의 범죄가 명확한데 그쵸. 지금 석방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솔루션으로 절차의 문제를 들어서 각하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나 대통령직 복귀라는 점, 이 탄핵이 무효라는 점에서는 같지만은 탄핵이 무효가 아니라 탄핵이 이제 한마디로 불성립하는 예. 걸로는 똑같지만은 기각은 살펴봤는데 이거는 뭐 사유가 부족하다. 파면할 사유가 네. 아니야 이거고요. 각하는 뭐야 이거 가져가 이게 각하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모 의원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NS에 전 국민 각하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렇지 그랬다 네. 지웠던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각하 운동. 이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 이런 애들이 각하. 지금 국회의원을 외쳐야 하고 된다. 있으니까 김건희 대망론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그래서 최상목 비롯해서 예.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꼼수는 뭐냐면은 지금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덕수 총리부터 먼저 선고를 하라. 왜냐하면 이제 이미 변론 기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보다도 앞서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선고를 하라.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하라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꼼수가 숨어 있냐면은 만약에 한덕수를 먼저 했다. 근데 지금 탄핵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은 뭐냐면은 아니 대통령 대행이면은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면은 그 200석이 넘어야 된다. 그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대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게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200석 안 넘기고 탄핵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가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상목이
대행을 맡는 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상목이가 정계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 무효가 되는 거고. 연쇄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헌법재판관은 6명이 되는 거고. 예. 6명이 전부 다 기각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런 시비를 걸 수가 있죠. 6명이 결정한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니? 이런 사실 6인 이상이면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음. 논란의 거리가 옛날에 예, 박근혜 있을 때도 수 있으니. 9명이 아니라 8명이 판단했다고 그거는 무효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저 박근혜 박사모 회장했던 사람. 그 예. 사람이 얘기했던 바고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이 1월 초에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 그 2달 동안 그렇게 심판을 했는데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을 늘릴 수가 있고 자기들이 바라는 바대로라면은 이건 아예 기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대한 늦게 한덕수부터 먼저 해야 된다.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 선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처리를 한다. 이제 사건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 다 이제 판단이 나온 거 빼놓고 보면은 그 다음이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네. 그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그 다음이 윤석열, 그 다음에 한덕수예요. 근데 이 두 사람 앞에 박성재하고 조지호는 아직 변론 기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조지호는 아예 지금 저기 투병 때문에 그렇죠. 준비 기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먼저 해야 된다. 그때까지 윤석열과 한덕수를 스탠바이 시켜라.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이 두 사람이 아직 중이니까 빼고 나머지 두 사람 할 때는 먼저 끝난 한덕수부터 하라. 예. 그 다음에 윤석열을 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너무 속 보이는 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헌재에서는 아마 윤석열과 한덕수를 동시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은 그 헌법재판소가 조한창 정계선이 그 무효가 되게끔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너무 불성실한 상상인데 어쨌든 참 그들에게서 배울 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조금만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뭐든지 쑤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는 좀 사실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야, 끝까지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송 제기하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석방을 도출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건 대단히 위법하고 부당한 판단이었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주도 면밀한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내부에서 예. 그 윤석열은 파면으로 가야 된다가 8대 0은 맞는데 누구를 먼저 하느냐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윤석열을 먼저 하느냐 이걸 두고 한 2명 내지 3명이 딴소리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저는 그동안 해왔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음. 이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과도 늦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이재명 판단도 늦게 나온다고요?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늦게 나오면 어떡하냐. 늦게 나오다니요? 뭐 그럴 밀릴 가능성 2심보다도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 그렇죠. 3월 그쵸. 26일로 예. 예정된 2심 선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법보다 더 항소심 네, 판결. 뒤에 나오는 거 아니냐 탄핵 그러니까 이제 심판. 바로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저기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박성재, 조지호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서 저기 박성재, 조지호 한 다음에 윤석열 하자. 그러면은 6개월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 못하게 예,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게 하는 게 이제 그게 그들의 꼼수를 쓰고 있어요, 시나리오이다. 지금. 예, 아유 정말 아주 얄팍하기 짝이 없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 아유 그렇게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다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없는 건데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통이 뭡니까? 내란죄 그 자체 본질 아니에요? 예, 인간들 정말 아유.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국민의 힘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일상을 처참하게 파괴해 놓고 그리고 40년 전 망령을 다시 일으켜서 국가 전체를 완전히 이건 뭐 아주 후진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윤석열의 음모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시도 정도가 아니라 그 구상만 해도 선동만 해도 이게 내란죄로 처벌이 되는 마당에 지금 실행에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니
군대 국회가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건 뭐야? 이 선관위 들어간 건 뭐야? 아니 선관위하고 국회는 계엄이 발생해도 거기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 국회는 계엄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는 아예 별동대예요. 그 사실 계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엄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통치하는, 나라를 네. 지배하는 거죠. 그럼 군이면은 뭐 국방부 장관 아니요. 군 통수권자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예. 윤석열이를 군형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죠. 군형법에 따르면요. 거기는 무기징역이 없어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예. 유죄로 나온다면은 얼마나 스페셜한 그런 대접입니까? 예, 좀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단 군형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것만으로도 특혜인데 어쨌든 예.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입법부에 들어가 가지고 심지어 포고령 1호를 보면은 국회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그 최상목이한테 준 쪽지를 보면은 비상입법기구. 그렇죠. 완전히 네.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이건 탄핵 사유가 충만하지요. 예. 자,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저도 수요일에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의원들이랑 함께 움직였었는데 천막농성도 하고 있고요. 의원총회도 광화문에서 열고 있고 뭐 단식투쟁, 삭발 투쟁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참 국민이 192석을 야권에게 몰아줬는데도 단 8석이 모자라서 여기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식은 좀 너무 보기 그렇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비상한 시대에는 비상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욕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상황 나라를 결단내고 국민을 그 지옥으로 몰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 같이 정치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김상옥 의원 같은 네. 분들. 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우리 당 오라고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아, 적극적으로. 뭐 그러면 이제 옛날 구태다 뭐 저기 철새 정치인을 양산한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당리당략과 개인의 뭐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8명 이상을 네. 좀 데려와서 예. 그래서 이제 국회가 지금 행정부가 완전히 마귀의 그 소굴이 된 이 마당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그 8명에 들어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상국 지난번에 의원. 당장 저기 탄핵 찬성표 던진 던진? 의원들 대략 그 짚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비례대표 의원도 있긴 예. 하죠. 예, 지역구에서는 많지 않을 텐데.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 정권이 무너질 거를 모르겠습니까? 지들도 다 알지. 그래서 영입하려고 애를 쓰면 어떨까?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게 예. 만약에 어렵다면은 뭐 개혁신당으로 가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도 뭐 있다. 이런 얘기하면 욕하시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정치하자는 걸 지지하지 않지만 어떡합니까? 이 8석 때문에 지금 국가가 막 이제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개혁신당으로라도 네. 가시라. 만약에 가시면 우리가 다음에 거기 후보 안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타협을 해서 데려올 수 있다면은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개혁신당에 보내도 음. 그쪽의 당론이 민주당의 당론이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 민주당에 오기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그렇게 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개혁신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도 지금 보니까 이준석 난리잖아요. 씨가 그 예. 명태균하고 뭐 각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수수성을 믿을 수는 없다고 좀 보는데 적어도 갑자기 난데없이 그 민주당으로 가게 되면은 뭐 어째 테러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상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또는 한동훈하고 잘 얘기해서 한동훈 보고 신당 만들라고 부추겨서 데리고 뭐 가. 이런저런 네. 또 이제 뭐 말하자면 민주당으로서는 뭐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시켜 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 한 15명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은 뭐 도와주겠다 뭐 그런 손을 남몰래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거 김용민 목사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내가 저기 지금
뭐 아무도 정치권에서 저하고 뭐 이렇게 뭐 교류하고 뭐 네. 무슨 아이고 정책이나 뭐 정치를 놓고 뭐 이렇게 뭐 논의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이제 순수하게 정치를 이제 평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아니 워낙에 하는 족족 부결되고 또 거부되고 그쵸. 그러니 국민들은 이 효능감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국민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와가지고 자괴투쟁하고 삭발단식하고 뭐 심지어는 저기 삼보일배도 민주당이 한다 그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삼보일보는 봤더니 그건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예, 잘못 받은 글 밭글이. 예. 받은 글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삼보일배 한다고 그랬는데 조국혁신당이 삼보일보. 이거는 너무 과도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조국혁신당이었어요. 조국혁신당은 할 수 있죠. 예, 그래도 소수당이기도 하니까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 행동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그런 근데 게 나올 수 사실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 그쵸. 걱정은 다 사라지는 왜냐면 뭐 겁니다. 거부권 행사할 일이 일단 없고요. 그렇죠. 예. 민주당 대통령이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거부권 행사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 빨리 뭔가 세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뭔가 좀 그래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효능감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불안이 또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러시아산 그 권총 있죠. 네. 밀수된 그 총기를 이용해서 암살 당할 수도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네. 검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는데 뭐 경찰에게 경찰 쪽에서는 그걸 뭐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보도를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 안전, 신변 위협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가면 어떡하지?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격화될 텐데. 자, 민주당에서 이걸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제보를 처음 접한 분이 열린공감 TV예요. 예, 저도 사실은 네. 지난주에 그쪽 예.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야, 이거 매우 심각하다 판단이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부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그 총기가 상당수 밀수가 아니죠. 그건 반입된 네. 걸로 해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당시 그 첩보에 따르면은 그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예. 헌법재판관을 노리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법원과 검찰이 우리 편이 아니다. 윤석열 편이다. 내란범 편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국가기관 공권력에 공권력도 대한 못 믿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잠식시켜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법원, 검찰, 경찰이 지금 그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런 망극한 걱정들이 염려가 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정말 반성하고 참담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뭐 대중에게 노출될 때는 악수도 금지하고 사진 그래서 촬영도 금지하고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장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향으로 이 대표의 그 앞으로의 그 행보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탄핵 때까지만이라도 탄핵 선고 때까지만이라도 그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아이디어고 대책인 것 같아요. 이 작년 1월 2일 기억하세요? 아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 칼- 사람으로부터 네. 목에 칼 흉기가 들어와서 응급 맞습니다. 상황에 놓였잖아요. 저는 말이죠. 이게 그 사람 혼자만의 일일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일반인 혼자서 이걸 꾸몄다고? 뭐 누가 그랬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건 다시 한번 파헤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거 다시 파헤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당시 심리학자 우리 김태형 선생님한테 들은 건데 이 사람이 네. 누군가를 이제 뭐 위해를 가할 때는 말이죠. 가장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칼이에요. 예. 그 자기가 들고 있는 흉으로 남의 그 이제 신체를 그 말하자면 테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총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자기 손을 떠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담감이나 그 초범자로서는 그게 가능하진 몰라도 초범자라고 하잖아요. 초범자가 이 칼로서 바로 그냥 정확한 부위를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상당히 훈련됐거나 뭐 모종의 미션을 수행했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네. 않은 일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저는 굉장히 또 의심되는 정황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 상황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이 되고, 아니 그거는 저 가족이 원해서 간 거예요. 예. 무슨 부산의 의료 실력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저 이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뭐 날마다 부산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갑자기 부산 의료를 무시했다면서 수구 부패 언론들이 막 프레임을 만듭니다. 한동훈까지. 거기에다가 헬기 특혜 네. 사용 이런 것까지 프레임을 요거는요. 얹었죠. 요거는 이미 이것들이 다 냄새가 난다. 작전을 짠 거구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예.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제1당 대표가, 그것도 당시만 해도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였던 분이 그렇게 살해당할 뻔했는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걸 가지고 아니 뭐 그 쓰러진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야야야 헬기 이송해라 뭐 저기 서울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겠어? 정신을 잃었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조차도 정쟁으로 만들어버린 인간들이 난 진정한 범인이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진짜 그 노출될 때는 각별히 이제 몸조심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과 좀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권력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 네. 당신들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심지어 칼 테러를 받고 나서 경찰들이 한 일은 지우는 거였어요. 세상에 흔적 지우는 물청소를 거, 했어요. 물청소를 했어. 예. 물청소가 뭐야? 증거인멸. 증거인멸이지. 예. 아이고 이런 놈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다 봐온 거예요. 그렇죠. 자기하고 예. 같지 않은 정파의 사람이라면은 다 그냥 죽여도 되고 테러를 해도 되고 수고를 내다가 바닷물에 던져버릴 생각을 하고, 그러니 못 믿는 겁니다. 지금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지난주 금요일에 네. 구속 취소 결정에 그냥 가슴이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갑자기 또 흥분을 하시네. 흥분을 하니까 갑자기 네, 또 2시가 됐다고. 여기 2시만 되면 여기 진미파라고는 항상 공지가 나오더만요. 예. 예. 아니 그 다니실 때 김용현 목사님한테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괜찮으세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기 일산으로? 전에 그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 가로등이 켜질 때가 있고 꺼질 때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이 꺼졌는데 사방이 다 캄캄해요. 그런 와중에 뒤에서 누가 네가 김용민이냐? 오! 그랬어 진짜. 순간 내가 섬찟. 세상에 뭐 그 몸집도 나름대로 네. 크고 뭐 내가 싸움은 못해도 그래도 뭐 누구한테 밀리거나 그러지 않고 최소한 그냥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근데도 가느다란 그 어떤 노인의 목소리로 남자가 네가 김용민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 가슴이 철렁해서 예. 그러다가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뒤에서. 오! 너무 미안해하는 네. 거야. 게다가 반말까지 했잖아.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갔지. 예. 김용민이냐? 네가 김용민이냐? 그래서 아니요. 좋은 호신술입니다. 예. 나를 부정하라. 네. 나의 이름을 부정하라. 아니 근데 예.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예. 김용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만과 함께하고 있는 네. 뉴스 오로록. 그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의 탄핵 여러 가지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워낙 그 선고가 미뤄지고 긴급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힘을 합쳐서 함께 메시지도 내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글쎄 한 2주 됐나요? 이재명 대표가 매불쇼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내 한 인사가 검찰과 소통을 해서 본인에게 당 대표를 내려놔라. 아니면 이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그게 굉장히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없으신지요?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나 참 이거 네. 입이 간질간질해서. 그러니까 그 인사가 누구인지 들으셨다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 만나본 적이 예. 없어요.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예예. 그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이거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납니까?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이 미친 인간이 어떻게 민주당 정치인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주 집요하게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어. 누군지. 예. 뭐 제가
힌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명 반명 맞고요. 예, 이 양반은 이번에 국회의원 못 됐어요. 그러니까 예. 뭐 당내 입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음. 당내 입지는 많이 뭐 없는 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나왔던 대선 때 열심히 안 했던 것도 확실하고요. 예, 뭐 나름대로 직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저기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저 이낙연 쪽에 있었던 네.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가 다 포용했잖아요. 그래서 친명이 아닌 사람도 포용을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사람도 직함을 받았는데 열심히 안 했어요.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뭐 대놓고 일단 그냥 이재명이 낙선 돼도 상관없다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뭐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누구인데요? 성이라도 알려주세요. 아예 안 되지 얘기하면 예. 바로 특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분의 추정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어떻게 스무고개로 한번 가볼까요? 낙이 들어오고 있어요. 낙. 낙, 낙. 그분이 직접은 낙. 아니고 또 당시에는 그 양반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예. 예, 낙은 아니고. 낙은 예. 아니다. 예. 예. 음. 그러면 근데 뭐 낙쪽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해보는데 뭐 내 분류가 틀릴 수도 있고요. 예. 잘 빠져나갑니다. 예, 잘 빠져나갑니다. 나를 웬만해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 예. 예. 오! 뭐 정확하게. 내가 사실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한테 어.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어디가 얘기하지 말아요. 예. 아니 얘기 안 해서 저도 얘기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누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시각이 2시 예. 4분입니다. 예. 저기 저 하여튼 뭐 정확하게. 예. 이 사람은 말이죠. 그 검찰과 내통한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고요. 정평이 나 있고 그 하여튼 지난 총선 때 그 하여간 그 후보가 되지 못해서 굉장히 격분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대 그러니까 자기를 이긴 후보에 대해서 뭐 그 후보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아니 같은 당 사람인데도 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이름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뭐 더 이상은 뭐 사실 입이 지금 계속 간질간질해 긁어드려요. 자, 그럼 이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최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최지은의 뉴스 호로록을 지금부터 5주 동안 예. 계속 들으시면 그래 그 사람이지 하실 겁니다. 5주 동안 들으셔야 합니다. 예, 예. 종종 언급할 거예요, 제가. 네. 예. 아니 근데 사실입니다. 있었어요. 검찰한테 이 저기 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현직이 아니므로 일단 이번 대선 때는 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뭐 대선까지는 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예, 이미 이제 약간 지나간 권력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떻게 자기 당 대표를 잡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가론 유다의 짓을 한 거 아니에요? 가론 유다의 짓. 그게 뭐죠? 가론 유다 모르시는구나. 예수를 은전 30에 팔아넘긴. 그 당시에는 무슨 뭐 사진도 없고 뭐 예. 그림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은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가서 예수한테 얼굴에 볼에 입을 맞출 것이다. 저 사람이 예수다. 해서 가서 실제로 입을 맞췄는데 성경에 따르면은 가론 유다야, 네가 왔구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잡혀갔지. 그 가론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은전을 준 사람한테 돌려주고 그 저기 예수를 풀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그랬더니 낙장불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예.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그 일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끊었어요. 왜 그랬죠? 그 사건 때문에 그 가론 유다 사건. 왜? 아니 만약에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지 않았으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이 없는데 그러면 원인 제공을 그러면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사를 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예수가 다시 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아니 가론 유다가 할 일 한 거 아니냐. 근데 가론 유다가 지옥 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가론 유다가 지옥 갔다 자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거든요. 말이 안 된다. 이런
교회의 가르침은 다 네. 가짜고 거짓이다 해가지고 그냥 그 길로 끊어버렸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 사이 좋았을 때 이제 들려준 얘기인데 김어준 총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나가기로 이제 마음 먹고 그래도 한 1년 정도 교회 나갔대요. 네. 왜 그랬니 했더니 바로 안 나가면 벼락을 맞을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 페이드 아웃을 했구나. 페이드 아웃을. 페이드 아웃 했습니다. 예. 디졸브. 네, 디졸브로 디졸브를 했어요. 마무리를 디졸브를. 했군요. 예. 지금 뭐 추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예. 바로 전략이야. 아. 이게 배워야 돼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주 동안 이게 또 나눠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또 이제 알려주는구나 고맙다 해서 슈퍼챗을 또 올릴 만도 한데 말이죠. 슈퍼챗이 안 오고 있습니다. 슈퍼챗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슈퍼챗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생방송 도중에 속보로 인해서 윤석열 네. 구속 청구가 그때 취소됐다는 사실은 네. 진짜 어버버했습니다. 네. 제가 뭘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예. 상상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그리고 중요 인부 종사자 김용현도 똑같이 구속 취소했다가 기각당했거든요. 아니 중요 임무 종사자는 그 뭐 말하자면 종범은 예.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우두머리를 풀어줄 수 있는가 했는데 지금 뭐 또 다시 본인도 취소 청구했잖아요. 김용현도 아이, 그렇고 김영선도 그러고 예. 명태균도 그러고 뭐 맞습니다. 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예. 지금 저러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대체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사법부도 한번 좀 판단해 보세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지금 사법부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좀 통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시키신 건 아니겠죠? 예, 저는 안 시켰다고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 지금 슈퍼챗이 하나도 안 오고 있어서. 아, 네. 에이, 저 05년생이라 돈이 없다고 대만 넘버 뭐 2님께서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저희 05년생 정말 대단한 수전노들이네. 예. 힘들어서 예. 30원 안 되나? 30 운전 30원. 은전 30. 은전 30원. 좋네요. 은전 30이면 대략 그 현재 시세로 얼마일까요? 은이 비싸니까. 그렇지 비싸지. 예. 대략 한 근데 가론 유다가 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에요. 셈에 빨랐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 뭐 30만 원, 300만 원 받고 그러겠습니까? 억 단위로는 받지 않았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 뵐 때는 네. 제발 탄핵 선고가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으면 한 30만 원 올라올 만도 한데 못해도 한 3만 원은 올라와야 할 텐데. 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숫자- 김용민 TV에 또 슈퍼챗 아니,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도 안 올려. 우리도 안 올려. 이 수전노들이에요. 아주 선 수전노들. 예? 김용민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예.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요즘 저한테 그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어떻게 된 거냐 좀 아시는 대로 얘기해달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이야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가 그 신입 때만 해도 TBS 아나운서로 매시 뉴스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시. 매시 정시 뉴스가 그러다가 있었죠. 이제 라디오 뉴스가 이제 어느새 뭐 2시간에 한 번씩 하더니 아예 없어진 방송도 있고요. 근데 뭐 매시 뉴스가 기본이었는데 어떤 공무원 중에 그 라디오 방송이 많지 않았을 때 뭐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 매시 뉴스에 누가 뉴스를 했는지 그걸 다 네. 기록하는 분이 있었어요. 오. 이게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거의 병이야 병.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당시에는 KBS, 그 MBC, 그 TBC, DBS, CBS 정도가 있었는데 뉴스 하는 데가 아주 옛날 시절에. 그렇죠. 예. 매식 다 체크하는 거야. 그 양반은 다이얼 돌려가면서 네. 그걸 기록을 하는데 그럼 나중에 뭐 쓸 데도 없는 건데 근데 한번 뭐 까먹었나 봐. 까먹은 게 아니라 좀 시간이 도구화돼서 도구화돼서 예. DBS 쪽에 저 앵커 체크를 못한 거야. 예. DBS에 전화해가지고 누가 하셨냐고. 그래서 이거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 그때부터 비굴 모드로 알려주세요. 한 번만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죠. 거의 그런 모드로 저한테 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냐. 제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 김용민 브리핑을 보시면은 김용민 TV를 보시면은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만 추려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정도. 오늘 또 그게 뭐 일주일 내내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최지은의 뉴스 네. 호로록 들으시면 여기서 다 깝니다. 예. 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여하간 8대 0이 뒤집히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기각이나 각하로 간다. 수가 모자라서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 후폭풍이 나라는 이제 거의 파탄이라고 봐야죠. 윤석열이가 돌아가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라는 나라대로 이제 그냥 망하는 거죠. 소위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예, 거. 뭐 그런 정도로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고 다만 언제 하느냐의 문제긴 한데 예. 저는 뭐 월요일 화요일쯤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아니면 어쩔 건데. 개그쇼 같네요라고 어떤 분이 주셨는데. 개그쇼 같다고? 네, 저희 방송에. 아니 지금 네. 이때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이런 방송은 최진봉 방송으로 족합니다. 최진봉. 근데 같은 목사인데 예. 너무 보수 교단이야. 아. 좀 진보 교단이고. 예. 그래서 이제 최진봉 목사님. 네. 최진봉 목사님은 정말 예. 돈진봉이라는 별명 있는 거 아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최적화된. 그래요. 네. 그 우리 최진봉 교수님 일화가 있어요. 예. 소문인데 네. 소문이 있습니다. 예. 요거 받은 글로 돌지 않는. 이거 저 전화를 연결해서 생중계로 들려드려야겠네. 집에 이제 퇴근하잖아요. 네. 다음날 출근할 때 아내분한테 출연료를 받습니다. 어. 집에 출연했다고. 집에 출연했다고? 그 얘기를 제가 고스란히 네, 고스란히 전달하도록 전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부인 못할 거예요. 예. 예. 최태영님이 슈퍼챗과 함께 여기에선 참 재밌는데 김용민 TV에선 점점점점. 김용민 TV의 우리 기술 감독이에요. 야, 아주 정말. 진짜입니까? 최태영님이? 최태영 감독이. 진짜? 진짜. 이동 예. 어떻게 저기 예. 저기 너무 맞아요. 최태영 맞아요. 만 원. 예. 감사합니다. 김용민 TV로 안 쏴주시고 오마이 TV로 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훌륭한 일에 저희가. 아직도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5주 동안 들으시면 된다니까. 예. 예. 다 나옵니다. 5주 안에 정말 끊임없이 들으면은 예. 나옵니다. 누군지. 네. 예. 그 양반이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네, 알겠습니다. 최태영님이 네 맞아요. 저 기술 감독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네. 윤석열이가 탄핵된 나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늦어도 뭐 3월 7일에 나온다, 뭐 14일에 나온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21일에 나온다. 예. 여러분, 근데 결론은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예. 역사의 그 장강을 우리가 역사는 장강이다, 큰 강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